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조선운송 쪽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운송 커버하고 있는 엄경아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펙 플러스가 깜짝 감산 소식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좀 들썩였는데요. 유가가 들썩이면은 유조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때 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조선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름을 잔뜩 싣고 어디 내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랬던 경우도 기억이 나는데, 자, 조선주 투자 심리에는 유가 상승이 좀 투자 심리 개선이 될 수 있나요? 유가가 일단 오펙의 감산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해양 플랜트 발주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유조선 같은 경우는 기름을 사실 많이 날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감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수량적인 부분은 좀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희가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원유를 사다가 쓰고자 하는 니즈가 많을 때 실질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반쪽짜리 호재 정도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해양 플랜트 발주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 나온 편이었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이 되면서는 수주풀이 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가가 상승해도 오히려 공급과 수요가 같이 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얘기들이 돼서 반쪽짜리 호재 정도 되는군요. 네. 자, 조선업종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달에 시작이 될 텐데, 조선 3사의 실적 전망은 어떻든가요? 지금 당장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해양 정도를 제외하고는 1분기부터 영업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지 않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작년 분기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을 얘기를 하면서 빅베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적자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작년보다는 나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은 이 수주 잔고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평가들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21년, 22년 내내 이제 수주 잘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결국 보여주지 못한 것은 이제 호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글로벌 수주량이 작년 초부터 올해 한 2월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만 사실 수주를 조금 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3월 들어서 약간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어닝 시즌 자체가 일단 조금 투자 측면에서는 안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는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양쪽 다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업종은 그 결제되는 것이 좀 기간적으로 다르죠. 헤비테일이라고 하나요? 뒤쪽으로 예. 갈수록 좀 많이 배를 넘겨주고 받는 돈이 제일 많다 의미인가? 그게 이제 불황기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결제 방식이고요. 네. 이제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받고 배를 만드는 동안 들어가는 돈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다른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도할 때 잔금을 많이 받는 형태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계약금을 원래는 10%밖에 못 받았는데 한 30%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례로 조금 이제 옮겨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황기일 때 이제 전형적으로 다 헤비테일이 이제 만연했었던 그런 수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결제 시스템 자체도 좀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하여튼 그 수주 잔고는 많은데 저평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적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게 시점이 있고 막 환율에 또 영향도 있고 뭐 좀 복잡다단하더라고요. 네. 자, 전방 시장인 해운업 호황이 한풀 꺾인다. 조선업 호황도 예상보다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전체 해운업계에서 저희가 작년보다 좀 안 좋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사실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작년 초부터 올해 초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마른 카고, 이제 완제품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원자재에 해당하는 뭐 벌크가 계속적으로 운임이 빠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방향성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뭐 자동차 운반선, 탱커, 벌커, 그리고 뭐 LPG, 가스선 막 이런 쪽 운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레벨이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거나 지금도 오르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6만 척의 시장에서 운임이 안 좋은 시장이 한 6천 척 정도 차지하는 컨테이너 하나라고 본다면 이제 전방 산업의 부실이 조선업으로 옮겨올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이게 질문이 조금 뒤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조선주 쪽은 전략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투자 전략하고 혹시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선 뭐 조선 이제 작년부터 많이 들고 계시면서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새롭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라면 뭐 시점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만약에 손실이 있으실 만한 상황이면 저희는 어닝 시즌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시점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4월 말 정도부터 이제 업체들 실적 발표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업체, 수주 잘 받았는데 저평가된 업체를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저희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요. 네.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HSD 엔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HSD 엔진 이렇게. 자, 이제 해운업을 앞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언뜻 봐도 운송이 그만큼 더딜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는 이 컨테이너선하고 또 그 원자재에 해당하는 드라이에 되는 벌크선 요 운임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부동산 경기, 소비 경기 이런 것과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화물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작년 9월 정도부터 낙폭을 엄청 키우기 시작했고 최근 2월에 발표되는 지표까지 점점 감소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임도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이제 드라이벌크 쪽은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하는 건데 저희가 22년에 별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원자재를 제일 많이 빨아들여서 쓰는 중국이 별로 경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작년 말부터는 이 액티비티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뭐 나르고 이러는 행위 자체는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운임으로 드러난 시기는 올해 한 3월 정도부터는 바닥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이제 디커플링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국내 해운사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또 뭐 HMM하고 몇 개 안 되는 해운사 분석이 되었고. 뭐 운임의 방향성이 완전 갈린 상태이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는 절대적인 운임 수입이 중요한 업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벌크는 운임의 변동성과 스프레드가 중요한 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뭐 BDI가 3천이다, 5천이다 이것보다는 BDI가 3천에서 5천으로 움직였다, 5천에서 네. 4천으로 내려갔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컨테이너는 지금 현재 절대 운임이 쭉 빠졌으니까 아마 실적도 이제 당분간은 저희가 감익 추세를 조금 견디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벌크는 해상 물동량의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게 추세가 될 거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요즘에 중국의 원자재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를 전망하기에 크게 이유가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송 쪽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자재라든지 뭐 이런 산업재 쪽은 조금 힘들어한데 여객 사람은 엄청나게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 추가로 상승세를 좀 보일 것인지 LCC 4총사에 대한 1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어느 정도로 측정하세요? LCC들은
그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사실 이미 적자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연 수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올해는 꼭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저희가 정말 비싼 가격의 티켓을 이제 기꺼이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네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항공기가 지금 다 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1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단발적으로 이익이 잘 나는 그 기간 동안 4년의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LCC 지금 4개 나가고 있어요, 화면에. 네. 상장 기업 중에. 자, 저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어디, 그래도 제일 막대 그래프 높은 쪽을 가야 되나요? 아니요, 뭐 굳이 하나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업태가 조금 바뀌는 시도를 한 회사, 저희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장거리 노선을 조금 받아올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 중에서는 티웨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뷰가 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요? 예, 운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운임이 빠질 거라고 생각됐을 때는 투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토픽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립. 네. 네. 중립보다 조금 낮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가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요즘 워낙 그 2차 전지의 그 시장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 2차 전지에 관련된 운임이나 뭐 이런 해상 쪽에 뭐가 보이는 특이점? 이런 건 없겠죠? 특수화물을 수송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뭐 해외에서 2차 그 전지 수송하는 기업의 수송을 담당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업에서의 나오는 수송 수입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튀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운송을 커버하고 있는 엄경아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